예, 그 다음에 250페이지 들어갑니다. 250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중개 보수가 나옵니다. 자, 중개 보수는 몇 문제 정도 출제될 것 같아요?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거의 고정화되어 있어요.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론 문제 한 문제. 자,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 나온 데가 여기다. 보수, 계산 문제. 유일하게 계산 문제 나온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안 나오고. 자, 그럼 중개 보수가 뭡니까? 중개 보수. 중개 보수. 그래, 중개하고 받는 돈,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가 중개 보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 맨 밑에 줄 나와 있어요. 자, 250페이지 맨 밑에 의 나와 있습니까? 개공 후 노력으로 성립된 중개 완성의 대가. 중개 완성의 대가. 자, 중개 완성 동그라미. 중개 완성이 뭐예요? 그 개념 알아야 돼. 거래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입니다. 그 개념 모르면 여러모로 불편해요. 중개 완성이란 말은 거래계약 체결입니다. 잔금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계약금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성사되죠. 그게 중개 완성이에요. 중개 완성. 중개 완성이란 것은 거래계약 체결을 의미한다. 자, 일단 그거 주의해 줘야 되고, 중개 완성이라는 개념이 자주 나오거든요. 거래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 판례가 또 간혹가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도 그 판례에 나온 문제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봤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는 지문을 좀 익혀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공부할 건데 251페이지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또한 나와 있어요? 거기 밑줄 보세요. 그 판례인데 개공은 상인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개공 후 중개 보수는 상인 자격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상인 보수로 인정되므로 밑줄 긋고 있어요? 네. 자, 컴마 뒤쪽이 중요해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그 지문 있어요? 네. 그 지문 좀 익혀두세요. 판례는 지문을 그대로 좀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 보수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나와 있어요? 네.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구단. 중개 업무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자, 업무 중 중개 업무 세 번째 줄 중개 업무에만 적용돼요. 자, 이건 처음 한 게 아니고 앞에서 했던 건데 보수 규정은 어디만 적용된다? 중개 업무. 어디만 적용된다? 중개 업무. 그럼 우리가 이 앞전에 겸업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겸업은 보수 규정이 적용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상가 권리금은 보수 규정이 적용돼 안 돼? 안 돼요. 많이 받아도 괜찮다고 했죠? 네. 그 내용이 다시 나와 있어. 밑줄 다시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후단 상가 분양 대행 업무란 단어 밑줄 보세요. 상가 분양 대행 업무. 이건 겸업입니까? 겸업이 아닙니까? 겸업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겸업 아니라고 했어요? 좋아. 화성으로 보내볼 수 있습니다. 자, 겸업이 겸업. 그러면 이건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권리금 나옵니다. 권리금 동그라미. 권리금도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초과 보수에 안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많이 받아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만 밑줄 그시고. 자, 큰 2번 보면 중개 보수 청구권은 무슨 요건? 행사 요건. 자, 제목에서 행사 요건 동그라미. 그리고 칠판 봐주세요. 자, 보수를 받아내려면 의뢰인하고 개업공인 중개사 간에 무슨 계약이 있어야 돼? 중개계약이 있어야 돼. 자, 의뢰인하고 개공하는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라래. 일단 중개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개공은 상대방 찾아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켜 주죠. 이걸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공 후 중개 행위하고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인과관계.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보수를 받아냅니다. 자, 보수 청구권 행사 요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일단 의뢰가 들어와야 돼요. 중개해 주세요. 알았다.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있어야 돼. 거래계약을 우리가 달리 표현해서 아까 뭐라 했어요? 중개? 완성. 중개 뭐라 그랬어요? 완성. 그러면 잔금 넘어갈 때가 중개 완성이 아니고 이때 계약 체결할 때가 중개 완성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세 중에서 가장 애매모호한 건 인과관계잖아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수를 받아내거든요. 그럼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해야 돼? 판례를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이건 인과관계 있나 보세요. 판례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그죠? 근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해봤어요. 이 병이 제3자입니다. 그러면 이 병은 A가 소개해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과관계 없는 판례. 보수 못 받아. 왜? A는 누굴 소개해줬어? 을. 근데 갑은 병하고 계약했잖아. 인과관계 없어?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럼 이건 인과관계 있나 봐봐. A는 을을 소개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값 받아야, 싸게 살라고 저 물건을 비싸다고. 여기는 제값 받으려 그래요. 그래서 가격 절충이 안 됐어. 그래서 세 명이 같이 갔을 때는 가격 절충이 안 돼서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가격 절충하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누구를 빼버리고. 왜 뺄 생각을 했어요? 그래, 중개 보수 안 주려고. 그죠? 그럼 이건 인과관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보수 지급하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전속 중개에서는 복습할게요. 이런 경우는 얼마를 지급하라고 했어요? 법에서? 보수 전액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 지불하라. 기억나요? 근데 일반 중개는 법에가 아무 규정이 없죠. 근데 이런 현상이 워낙 많이 일어나서 판결이 이미 나와 있어. 그럼 판사가 신의치기 위반해서 보수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어. 근데 판사가 얼마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자, 전액? 똑같이 전액? 네, 전액이라고 나왔어요. 또 전액. 오, 좋아. 기다려보고. 자, 여기. 네, 좋아. 이야기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몰라요까지 나왔어, 그 옆에. 자네. 아, 좋아. 그게 아니고, 판사가, 우리가 전속 중개에서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은 전액 물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중개는 법에 전혀 규정이 없어.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리야. 근데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냐?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 그 말은 전액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전액이 기여한 만큼 기여도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라는 거 참 애매모호한 거죠. 근데 하여튼 인과관계는 있어. 하여튼 인과관계는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인과관계 있는 판례. 인과관계 있는 판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가 있어요. 발생은 언제 하고 자, 행사는 언제 하느냐 이 문제인데 네, 발생 시기. 자, 청구권이라는 것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죠, 권리. 권리잖아요. 그럼 언제 발생하겠어요? 자, 객관식. 중개계약 시 발생합니까? 거래계약 체결할 때 발생해요? 그렇죠. 이 당첨 아까 틀렸으니까. 예, 중개계약시랍니다. 중개계약시. 발생 자체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수 청구는 이때 발생한다는 거지. 중개 좀 해달라 알았다 그러면. 이걸 조건부로 해서, 그러니까 거래계약 체결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야.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걸 행사시기라래. 행사시기는 무슨 계약? 거래. 이거 까딱 잘못하면 틀려. 보수 청구는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줄 걸어갈게요. 자, 251페이지 큰 2번 행사요건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제목이 뭐요? 중개계약. 일단 제목부터 먼저 밑줄 그으세요. 중개계약 존재. 자, D페이지로 일단 넘어갈게요. 양가로 2번 중개가 뭐가 된다? 완성. 완성이 뭐라 했어요? 거래계약치. 이거 2번. 됐어요? 그 중개 완성돼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다 거래계약 체결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중개 완성이란 개념은 거래계약 체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3번. 중개하고 거래계약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 거래계약, 인과관계. 세 가지 체크했죠?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251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양가로 1번에 중개계약이 있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두 줄 있습니까? 네. 밑줄 보세요. 자, 중개보수 청구는 중개계약 시 동그라미. 중개계약 시에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보수 청구의 발생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중개계약 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완성이 되어야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 말 있죠? 완성이 뭐요? 거래계약. 거래계약이 체결돼야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행사 시기는 이거 흔들리면 안 돼. 발생하고 행사. 이거 주의해 줘야 돼. 자, DP 넘기세요. 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돼요. 양가로 2번에 중개 완성돼야 된다. 그 지문 있어요? 그 동그라미 3번, 4번을 밑줄 걸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다만. 거기서부터 밑줄 걷어요. 판례 드립니다. 판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례를 익혀 두셔야 돼. 개공이 아무런 기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해서 배제된 경우에, 자, 개공이 일을 많이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계약서 쓸 때 배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거기 밑줄 그어서요. 그 지문 좀 익혀 두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4번 보고 있어요? 읽으면서 밑줄. 잘 읽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아까 이거 뭐랬어요? A가 을을 소개해줬는데 갑이 병하고 계약했다 이 말이에요. 제3자하고. 그럼 얼마를 청구할 수 있대요? 마지막 제출. 중개활동에 상한 보수. 거기 동그라미 쳤어요. 중개활동에 상한 보수. 그 말은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자, 전속에서는 위약금을 전액,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판례에서 중개활동에 상한 보수, 중개활동에 상한 보수, 그거 동그라미 쳐놓고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하여튼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밑줄 긋 거예요. 다 판례들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2번 예를 들어 있어요? 개공의 알선으로 맞는 상대방과 소유자가 직접 계약을 했어. 그럼 당연히 인과관계 있어 없어? 있죠. 누가 소개해줬어? 개공. 이건 인과관계 있는 판례고. 됐어요? 근데 동그라미 3번. 반면에 두 번째 주 후단부터 밑줄거세요. 부동산 소유자가 개공이 알선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인과관계 없는 판례. 밑줄거세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지문 좀 익혀두세요. 지문을 익혀두셔야 돼. 그 다음에 큰 산병 그 밖의 내용 나와 있어요? 자, 보수 청구는 상대방. 자, 보수는 누구에게 받아? 쌍방. 그 세 번째 줄 네 번째 쌍방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양쪽에서 부담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쌍방 동안을 치세요. 그 다음에 양가 2번. 보수 집을 언제로 봐야 돼?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 긋는데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그렇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 말은 잔금 지급일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보수 지불 시기는 최근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일단 보수 지불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할 때. 이해됐어요? 흔들면 안 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 보수 청구는 소멸이 나와 있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자,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소개로 있다가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돼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개공이 보수 받아내느냐 이 말이야. 있어, 없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누구 잘못 때문에? 개공의 고의나 뭐 때문에?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면 개공이 물건 중개할 때 이 물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조사를 못해서 하자를 제대로 설명했어, 안 했어? 못했다고 가정을 해봐. 고의가 됐건 과실이 됐건. 그럼 이 사람이 하자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해야 할 수가 있어요.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이 되고요. 이해되세요? 하자가 너무 심해서 나는 계약 못하겠다 그래서 사유가 되면 해제가 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개공. 그러면 보수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누구 사정 때문에? 의뢰인의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지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중개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잘 봐보세요. 개공이 거래계약 끝내줬어. 그러면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하라, 잔금 지급하라 적혀 있겠죠? 근데 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채고하고 나서 불이행하면 이해됐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 때문에 해지된 거예요? 을. 그럼 이때는 보수 받아 못 받아? 받아요. 그러면 이때 누구에게 보수를 받아내느냐 이 말이야. 쌍방에게 각각 받습니까? 을에게 다 받아야 돼. 자, 을이 잘못해서 그랬죠? 양쪽에서 받아, 을에게만 받아? 쌍방이 받습니다. 그걸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봐. 아까 우리가 중개 완성이란 걸 뭘 의미해요? 거래 계약이 중개 완성이잖아요. 중도금 잔금이 아니라고. 이건 계약 이행행위라니까. 그러면 개공은 자기 할 일을 다 해줬어 안 해줬어? 그러니까 양쪽에서 각각 받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비록 을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개공은 자기 일 끝내줬어 안 끝내줬어? 거래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이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완성 개념을 그래서 알아야 돼. 뭔 소리 알죠? 그래서 중도금 잔금은 계약 이행행위지 중개 완성이 지난 행위, 이후 행위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요. 그래서 항상 조건이 들어가야 돼. 이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문장은 틀려요. 자, 밑줄 볼게요. 자,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서 개공 후 고의 과실 동그라미. 개공 후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과는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자, 누구 잘못 때문에 해지됐어요? 개공. 없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반면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의뢰인 사정 동그라미. 의뢰인 사정, 의뢰인 사정, 의뢰인 사정은 무효 취소 해지되면 받을 수 없다 있다? 있다 동그라미. 그 두 줄만 알면 돼요. 정확하게 알면 돼요. 이것이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지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정리되고 있죠? 끝.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그 조문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아까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주로 나온다고 했죠? 이론 문제는 이 범위에서 대부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수 범위. 그래서 이제 보수 범위 꼼꼼히 해야 되는데, 자, 칠판 보세요. 좀 이따 밑줄 볼 테니까 칠판 봐보세요. 이 중개 보수 범위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주택하고 주택 외 나눠서 공부하면 돼요. 주택하고 뭘로 나눈다? 주택 외 이렇게 나눠서 공부합니다.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입니까? 시도 조례를 따르게 돼서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상한 요율을 알고 있어야 돼. 매매 교환은 얼마? 매매는 얼마? 0.9. 교환은? 0.9. 매매 교환까지 다 0.9야. 임대차 등은? 다. 그럼 여기 등이 뭐가 들어가요? 매매 교환 빼고 뭐 전세나 저당이나 이런 거. 이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수 받을 때는 조례표대로 받으면 돼. 조례표에서 0.4% 받으라면 0.4, 0.5 받으라면 0.5 받으면 되죠. 근데 어차피 이거 상한요율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알아야 돼. 실전에서는 이 표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범위를 넘어서 제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험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고, 매매 교환은 얼마? 0.9. 임대차는 0.8. 등은 전세 이런 걸 들어가요. 그러면 시도마다 요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잘 봐보세요. 사무소는 천안에가 있고, 자, 물건은 서울에 있는 물건을 중개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조례가 적용돼요? 충남도 조례. 시도니까 충남도 조례가 정한 요율표하고 서울시 조례가 정한 요율표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사무소입니까? 물건이에요? 사무소.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왜? 1, 2월 달 다 강의를 했으니까.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잘 보세요. 법인 개공이 있어요, 없어요? 법인 개공은 주사무소가 있고 또 분사무소가 있고 또 물건 소재지 다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요? 여기는 천안, 여기는 대전, 자 여기는 서울. 그러면 여기는 충남 도조례하고, 그죠? 여기는 뭐요? 대전시 조례. 자 여기는 어디? 서울시 조례. 그럼 이 조례표가 다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느냐 이 말이야. 자, 일단은 물건은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건은 무조건 아니야. 그럼 이제 주사무소냐 분사무소 이게 문제죠. 그럼 어떤 걸 적용받아? 주사무소? 분사무소? 그렇죠. 여기. 주사무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주사무소를 배워왔으니까. 예, 그게 아니고 중개했던 사무소예요. 그러면 이 대전에서 중개를 해서 거래를 완성시킬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걸 적용해. 됐어요? 그러면 서울 종로에 있는 주사무소에서 물건을 중개해서 거래를 완성시킬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조래.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저기 대구에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대구에서 완성시킬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대구광역시 조례야.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중개해서 거래를 완성시키는 사무소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돼. 자,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물건 소재지는 아니야. 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주택 외로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 주택 외가 뭐가 있어요?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이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 국토교통부령에서 상한요율이 얼마? 0.9요. 0.9% 범위 내에서 협의입니다. 자, 그러면 개공은 많이 받을라래, 적게 받을라래? 0.9 달라 할 거예요. 근데 의뢰인들이 적게 주려고 하겠죠? 0.2만 주겠다. 합의해서 0.5로 하면 0.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주택하고 주택 외 차이가 뭡니까? 적어놓고 묻고 있어 지금. 요일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시도 조례고 여기는 협의. 이거 차이고 또 여기는 매매 임대를 구분하고 있죠. 여기는 구별해 안 해? 그러니까 토지나 상가는 임대도 0.9야. 토지나 상가는 임대도 얼마? 0.9. 주택은 임대는 0.8을 넘어설 수가 없죠. 조례표들을 받겠지만 어떤 조례도 0.8을 넘어설 수가 없어. 이거 차이.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뭘로 봐야 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봐서 계산해야 돼요. 상가로 봐서, 주택 외로 봐서 계산해야 돼요. 오피스텔 면적에 따라서? 예, 좋아. 오피스텔은 원래는 주택 외로 봤어요. 원래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다 주택 외로 봤는데 작년 초에 법이 제정이 돼서 둘로 나눠져요. 조건을 갖춘 것은 주택처럼 취급이 된 게 있어요. 이게 작년에 이제 시험 계산 문제로 나왔어. 그죠? 그래서 당분간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일단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되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춰야 돼. 이걸 다 충족을 하면 매매 교환은 0.5, 임대는 0.4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요율표가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요율표는 못 외우더라도 오피스텔 요율을 외워야 돼. 매매 교환은 얼마? 임대는 4. 그러면 나머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0.9 범위 내에서 뭐다? 오피스텔은 둘로 나눠져. 이해되셨어요?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되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추면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는? 나머지는 전부 다 0.9 범위 내에서 협의.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자, 오피스텔의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 문제를 10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계산 문제를. 이해됐어요? 예, 작년에 저에서 변형해 갖고 여기에 관련된 것을 조금만 돌리면 계속 문제가 끝도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일단 이론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문제 볼게요. 몇 개만 더? 그러면 주택 외 같은 경우는 0.9 범위에서 협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보수 요율표에 명시해서 더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업소에서는 토지는 0.7만 받겠다. 자, 상가는 0.6만 받겠다. 이렇게 명시해놓고 0.9를 받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요율표에 명시하는 것은 주택에서 나옵니까? 주택 외에서 나옵니까? 그거이 중요해요.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 주택은 조례표가 있으니까 이건 협의니까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명시해놓고 더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주택 외에서 나온다. 이게 중요하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 하나만 하려고 했더니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 던질게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요. 이게. 건물. 자, 이게 이제 주상복합이야. 여기는 상가고 여기 주택. 그럼 일괄 매매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택으로 보고 보수를 계산해야 되냐? 주택 외인 상가로 보고 계산해야 되냐? 보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주택은 대부분 0.4에서 0.6이야. 상가는 0.9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럼 보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 뭘로 계산해야 돼요? 뭐가 50%? 50%인데 뭐? 면적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뭘로? 주택으로 보니까 시도 조례표를 따라야 되겠죠? 시도 조례 요율을 따라야 되고 만약에 주택이 상가보다 적어버리면 상가를 보니까 협의죠? 0.9 범위에서 협의잖아요. 같으면 주택으로 봅니까? 면적이 똑같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니까 법에서 뭐냐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라 그래요? 미만. 자, 이상이냐 미만이냐 신경 써야 돼요. 2분의 1은 절대 안 틀리니까 이상이란 말은 같은 것까지 들어가요. 같은 것까지 들어가. 주택 면적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미만이면 주택 외 상가. 됐어요? 이걸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 계산할 것도 말 것도 없고 이론 문제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틀려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끝났어요. 밑쪽으로 갈게요. 자, 256페이지 1번 중개보수 한도 256페이지로 보세요. 한도에서 동그라미 2번 4줄 밑줄 그으세요. 자,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일 때? 이상했다 동그라미 쳐서요. 2분의 1은 절대 안 틀려. 이상했다 동그라미 쳐서요. 주택으로 분류한다. 주택으로 봅니다. 이상이란 말은 같아도 주택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건축물 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 동그라미 주택 외로 분류한다. 나와 있어요?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뭘로 본다? 주택으로 분류한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토지로 본 게 아니라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나와 있어요? 네. 동그라미 1번 5줄을 밑줄 그으세요. 자, 주택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동안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방도,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시도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밭에 일방으로부터 한도는 매매교환은 얼마? 1000분의 9. 이게 0.9란 소리야.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0.8이란 소리야. 이내에서 받는다. 4줄 밑줄 그었어요? 5줄. 그 다음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3번 3줄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3번.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뭘 기준으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게 분사무소인데 오른쪽 페이지로 보세요. 결론만 밑줄 그을 건데 257페이지 첫째 줄 후단 따라서 찾았어요?
그럼 이쪽 보세요. 법인 후 주된 사무소가 분수사무소가 각각 다른 시도에 속한 경우라면 그렇게 나와 있죠? 보수 조례는 분사무소 소지 조례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지문이 맞아 지금? 그 지문 틀린 거야. 그러면 그 지문을 고쳐야 되는데 어디서 중개했을 때?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으면 분사무소 조례. 이해됐어요? 주된 사무소에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 조례. 그렇게 밑에다 적어 넣었어요. 그 지문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분사무소가 적용된 게 아니라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은 무조건 아니고 중개했던 사무소입니다. 무슨 사무소? 중개했던 사무소. 중개해서 거래를 완성시킨 사무소.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 주택 외 보수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현행법은 주택 외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쓰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주택 외 보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기억이 오피스텔이 나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나와 있어요? 자, 각각 밭대 다음 요일 보면서 보수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 가나를 외워야 되겠죠? 전용 면적 얼마? 자, 이하 있다 동그라미 쳤어요.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그럼 85까지도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하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 갖출 것. 이거 다 갖춰야 돼. 다 조건이 충족돼야 돼. 하나라도 빗나가면 아니야. 그럼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는 얼마? 0.4. 이 요율은 내워야 돼. 다른 요율은 못 내우지만, 내울 필요 없지만 오피스텔 요율은 내워야 됩니다. 요율이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문제가 나올 때 요율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요율은 내워야 돼.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는 0.4. 그 다음에 D페이지 첫째 줄. 자, 니은 뭐라고 나왔어요? 이 외의 경우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1000분의 9 내에서 협의.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이랄지 토지나 상가랄지 이런 건 전부 다 얼마? 0.9 범위에서 협의. 0.9 범위에서 협의. 이해되세요? 얘가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또한 거기서부터 밑줄 보세요. 보수 요율 한도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에 관계없이 그 말은 매매 임대차를 주택 외에는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0.9 범위 내에서 받는다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해요. 주택 외에는 매매 임대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않고 무조건 얼마 범위 내에서? 0.9 범위 내에서 협의. 이게 중요하고 주택 외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이제 네 줄을 밑줄 그어야 되는데 첫째 줄 주택 외 동그라미. 주택 외 동그라미 쳤어요? 네. 다섯 줄 읽으면서 밑줄, 네 줄 읽으면서 밑줄 보세요. 자,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명시해서 더 받으면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 조항은 주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 외. 외자만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데 끝났어요. 자, 한도 약정 효력은 앞에서 다 했던 거고 보수 범위 한도 끝났어요. 끝났죠? 별거 없죠? 좋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응용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용해서 맞춰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뭐가 나와요? 보수? 계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 문제 꼭 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계산은 여기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4월달 모의고사도 아마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되면? 자, 보수 계산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산출액.
이게 보수야. 근데 주택은 한도액이 있어요.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이런 한도액. 얼마 이상 받지 말라 한도액이 있어. 그럼 있으면 비교를 해요. 한도액 있을 때만 비교하는 거예요. 없으면 산출액이 보수고 있을 때만 비교하는데 이건 그러면 뭐가 보수가 돼요? 한도액. 작은 겁니다. 작은 거. 그러면 산출액이 적다라면 산출액이 보수. 같다면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하여튼 산출액. 자 그러면 비교해서 큰 거의 보수입니까? 작은 거? 끝. 이 계산 방법이야. 그럼 하나씩 분석할게요. 거래 금액은 매매는 뭐가 거래 금액이 돼요? 예? 매매 대금. 그럼 매매 대금이 3억이다 하면 3억 곱하기 요율. 그러면 보수 나와. 그러면 3억이면 요율이 0.4다 그러면 3, 4, 12, 120만 원이야. 이해됐어요? 양쪽으로도 받으면 240. 공부할 것도 없고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 다 했으니까. 자, 분양권을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분양권 매매 전매할 때 뭘로 계산하느냐 이 말이죠. 자, 칠판 보세요. 총 분양가가 5억. 자, 그러면 보통 계약금 얼마 들어가요? 10%니까 얼마? 5천만 원 이미 들어갔고. 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에서 1억 5천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 5천이 지금 들어갔고. 근데 이 상태에서 누가 1억 언제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했어요. 1억 언제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프리미엄 그래서 1억 받고 팔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보수 계산할 때 5억을 놓고 계산해야 됩니까? 5억 플러스 1억 해서 6억을 놓고 계산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3억을 놓고 계산해야 되겠어요. 자, 그렇죠. 아이, 자, 나온다. 자, 5억을 놓고 할까? 6억을 놓고 할까? 3억을 놓고 할까? 3억 강력히 주장합니까? 3억 나왔어. 여기는. 5억, 그렇지. 총 분양가 5억 찍었어. 여기. 5억, 고개 숙인다까지 나왔어. 6억, 왜? 돈이 많으니까? 네, 좋았어요. 자, 이건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이 거래 금액입니다. 자,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인데 기납입금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거요. 이미 납입한 금액이다 이 말이야. 이거 이미 납입했어 안 했어? 기납입금 이미 기자 그리고 프리미엄 그러니까 얼마? 3억을 놓고 이게 거래 금액. 여기다 요율 곱하면 돼. 0.3에 0.4 그러면 3, 4 얼마? 12 120만 원이야. 양쪽으로 받으면 240. 이해됐어요? 자, 분양권 매매는 이걸 외워야 돼.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거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이론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계산 문제 나오면 5억을 놓고 계산해야 돼요. 3억을 놓고. 그게 맞는 말이야. 5억을 놓고 하면 초과보수 걸려. 금지행위 걸려 들어가. 1년하고 1천 징역벌금 들어가요. 6억은 당연히 걸리고. 이해됐어요? 이걸 또 이 중개업을 현재 하고 있으신 분도 모르더라고. 수업 받으러 오신 분 있거든. 중개업 하고 지금 현재 계신데도 수업 받으러 와서 살짝이 물어봤어. 대답을 못 해요. 안 하니까. 저건 안 하니까. 이제 한 사람이 주로 하지 또 안 한 사람도 안 하니까. 현재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기납입금 플러스? 기납입금 플러스? 그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매 파트에서 또 이거 알아야 되죠? 자, 칠판 보고 있어요? 좋아.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바로 이분에게 임대해 놓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건 임대인. 이게 뭐가 돼요? 임차인. 매도인 임차인이 된 거지? 소유주만 바뀐 거잖아요. 그럼 개공이 매매 임대 다 중개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이때는 매매 임대 다 받아요? 매매만 받아?
확실해요? 왜? 몇 가지가 충족되면? 세 가지. 쓰리동. 물건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죠? 당사자가 같죠?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야 돼.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몇 가지가 충족? 그러면 매매 보수만 적용이 된다. 매매 보수만 받는다 이 뜻이야. 그럼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건 뭐만 계산하면 돼? 매매만 계산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사가지고 우리가 임대 놓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저것보다는 이거 더 많죠? 이 사람이 사가지고 바로 병에게 임대 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누가 했어요? A 개공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A 개공은 매매, 임대 다 받아요? 매매만 받아? 이건 다 받아. 왜? 물건은 같은데 당사자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기회도 같아요. 당사자가 다르니까 이건 별개 보수야. 이건 매매, 임대 다 계산하고 이거 다 받아야 돼. 이해되세요? 저거 이제 계산 문제로 요즘 자주 출제가 됐잖아요. 계산 문제로.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일단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먼저 문제 보고 판단을 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저쪽이라고 생각하면 쓰리동이라고 생각하면 매매만 계산하면 될 거고 쓰리동이 아니라면 매매인데 다 계산을 해서 받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건 또 계산 문제도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둘 다 계산해야 되니까. 저건 매매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이걸 쓰리동이라고 해. 무슨 동?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세요. 됐어요? 그럼 이것은 봐봐요. 이것도 오른쪽 것도 만약에 쓰리동은 쓰리동인데 이것이 1월 달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거의 6월 달에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같은 기회입니까? 다른 기회예요? 그건 별개 보수야 이것도. 그렇잖아요. 당사자 갖고 물건은 같지만 이건 별개 보수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이걸 쓰리동. 자,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259페이지 큰 2번을 보시게 되면 중개 보수 계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보수는 거래 금액에다가 뭘 곱한다? 곱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이 있는 주택의 경우는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건 한도액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그 지문이 있어요? 네. 그 지문이 뭐냐? 이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지문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그 두 줄이 이거라고. 거래 금액에다 요율 곱해서 나온 것이 산출액.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에서 받는다. 이 말이 이 뜻이라고.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끝! 자, DP 넘기세요. 자, 260페이지 양가로 1번. 매매 나와 있어요? 네. 첫째 줄 밑줄 서 매매는 매매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자, 매매는 매매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매매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밑줄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보세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동일 당사자 동그라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기회가 동일 기회 동그라미. 자, 몇 가지 충족됐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매매 계약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 금액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 그래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 말은 매매 보수만 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무슨 동? 쓰리동. 쓰리동. 셋 다 충족했을 때 매매 금액만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판례에 의하면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 중개 나와 있어요? 거기 밑줄 보세요. 분양권 전매는 두 번째 줄 후단 즉부터 밑줄 보세요. 즉 기납입금을 프리미엄에 뭐한 금액? 합산한 그래서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이에요.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걸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총 분양가로 하면 초과보수 걸리고 총 분양가에다 프리미엄 하면 완전히 걸리죠?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기납입금 플러스? 기납입금 플러스? 그래. 자,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안 외우면 내가 외워서 넣어 줄게요. 그렇죠? 강의 열심히 들어봐. 내가 외워서 넣어 주잖아요. 그렇죠? 오, 좋았어요. 자, 결정만 하면 돼. 그럼 이제 매매는 끝났고 이제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교환. 자, 교환이 뭡니까요? 물건을 바꾸는 거죠. 큰 금액을 거래 금액을 합니다. 무슨 금액? 큰 금액. 자, 칠판 보세요. 자, 주택 2억짜리하고 여기 3억짜리 주택하고 막 교환을 했어요. 자, 2억짜리하고 3억짜리 주택을 막 교환했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런 경우. 갑이 이기죠. 왜? 3억짜리 받고 2억짜리 자기 물건 줬으니까. 그럼 돈으로 얼마 줘야 돼? 1억을 줘야지 형평성이 맞죠? 보통 교환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아니, 똑같은 금액짜리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찾기 어려운데. 교환은 이렇게, 교환 차익을 주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금액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충금. 이 용어 알아야 돼, 용어. 용어를 알아야 돼. 왜냐면 나중에 보충금이 보수 계산에 포함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뜰 수가 있어요. 포함되지 않아요, 보충금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뭘 놓고 계산해야 돼요? 큰 금은 2억을 놓고 해야 돼, 3억을 놓고 해야 돼, 4억을 놓고 해야 돼. 3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래 금액이야. 그럼 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에다 뭘 곱하라? 요율 곱하라 그랬죠? 그럼 요율이 0.4라고 가정을 해봐요. 보통 조례하면 0.4 정도 돼요. 2억에서 6억은. 그렇죠? 그러면 얼마? 120만 원이야. 그죠? 그럼 한도가 없으면 이제 이게 산출액이 곧 보수가 될 건데, 이쪽에서 120만 원. 이쪽에서 얼마? 120만 원. 총액은 24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둘 것이, 이렇게 계산해갖고 양쪽에 똑같이 받는 거야. 이건 또 2억을 놓고 따로 계산한 게 아니고, 큰 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양쪽에 똑같이 받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액을 물었으면 얼마? 240. 일방으로부터 그랬으면 120. 이제 이게 보수 계산 방법이야. 교환. 요즘은 잘 안 나왔는데 초창기 때 또 저거 시험 여러 번 나왔거든요. 요즘은 이제 하다 새로운 거 등장하니까 저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렇게 계산하면 돼. 자, 그래서 양가리 2번 첫째 줄.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으로 가액했던 거라며. 큰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진하게 좋았어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임대차 나와있죠? 자, 임대차는 뭐가 거래 금액이 돼요? 자, 전세는 전세금이 되고, 임대차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근데 보통 월세가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환산을 해야 돼. 그럼 환산 공식이 뭐예요? 보증금, 월세액 곱하기 일률적으로 100을 곱합니다. 이건 이제 거래 금액이야. 일률적으로 뭘 곱해? 100을 곱합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5천만 원이 안 나오네.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해? 70을 곱해, 70. 그러면 이건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입니다. 이거 신경 써야 돼요. 5천이 안 들어가. 5천까지는 그냥 100으로 가는 거고, 5천이, 자, 일단 100을 곱했는데도 5천이 안 나오면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이야. 이게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금액? 거래 금액. 거기다 이제 요율 곱하면 돼. 거래 금액에다 요율. 그러면 산출해. 됐어요? 자, 머릿속에 잡아넣었어요? 어떻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걸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 이 계산 문제 자주 나와, 임대차는. 임대차는 계산 문제가 자주 나와. 됐어요? 네. 끝. 자, 밑줄 볼게요.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차임이 없는 전세는 전세금, 동그라미. 전세금이 거래 금액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차임.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거기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내용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단서가 뭐라 그랬어요? 법문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뭐일 때? 자, 미만했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이하가 아니라 뭐다? 미만. 본문 규정에 불과 올 단위 차임액이 뭘 고반? 70을 고반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이렇게 고반된 거래요. 됐어요?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이거 2로 나눴으면 이제 계산이야 뭐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아주 좋았어요. 쉽다는 말이 드디어 나왔어. 자, 262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뭐가 나와요? 실비. 실비가 뭐예요? 자,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물건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이 현장에 가면은 교통비 들어가 안 들어가? 자, 교통비 들어갈 거고 또 숙박비, 멀리 가서 하루 자고 오면 숙박비 들어갈 수도 있죠. 또 등기부 발급 비용, 열람 비용 들어갈 수 있죠. 각종 대장, 열람 비용, 발급 비용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게 실비요. 실비인데 그럼 이 실비는 거래계약이 끝나야 받습니까? 거래계약 끝나지 않아도 받아요. 자, 중개보수는 거래계약 끝나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비는 거래계약 끝나야 받아요? 끝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끝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영수증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영수증 첨부해야 돼. 교통비 얼마 드는지 모르잖아요. 영수증 끊어야 돼. 그렇잖아요. 임의적으로 달라면 어떡해. 그 사람 그쪽에서 모른대. 영수증 첨부해서. 그럼 실비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권리, 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실비고. 아까 우리가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배웠어 안 배웠어요? 여기도 비용이 들어가. 아까 이야기 했죠 내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게 비용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건 누가 부담해요? 권리관계 확인은? 이전 쪽에서 부담해요? 취득 쪽? 이전 쪽, 매도인 쪽에서 부담합니다. 이전 의뢰. 이거 자주 틀려.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럼 이것은? 아까 취득이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거기. 계약금 반환 채무 할 때. 취득 의뢰인이 부담한다. 자, 구분해서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누가 부담해? 이전. 계약금 반환 채무는? 취득 의뢰인 쪽에서 부담해. 그래서 자주 틀려. 저거 나눠지니까. 큰 내용은 없어요. 끝. 자, 밑에 볼게요. 자, 262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1번 실비, 의 및 종류 나와 있어요. 네. 자,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에 보세요. 실비란 중개 대상무로 권리관계 등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바. 거기까지 밑에 보세요.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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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었어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실비 한도와 기준 나와 있어요? 첫째 줄만 밑줄 보세요. 실비 한도 기준 역시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시도조례 동그라미.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정한다? 그 주택보수 요율하고 똑같아요. 아까 주택중개보수 시도조례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사무소 기준 한다는 거 다 똑같아요. 자, 일단 그것만 밑줄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그 실비 부담자가 나와요. 2번에서 양가로 1번. 찾았어요? 네. 자, 일단 제목 밑줄 보세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 부담자. 제목 밑줄 보세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 부담자는 두 번째 줄 뭘 첨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세 번째 줄 매도, 임대, 그 받고 권리를 뭐하고자 하는? 이전 동그라미. 이전 쪽에서 부담합니다. 자,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전 쪽, 매도인 쪽, 이전 쪽, 매도인 쪽.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후다 영수증 첨부해서 취득. 매수임자 취득. 동그라미 쳐놨어요? 자, 이거 자주 틀려.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한 바퀴 들어오면 잊어먹어. 둘 다 취득 그래. 신기할 정도로. 이전하고 취득 나눠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끝. 양가로 2번. 실비 지금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후다 밑줄 보세요. 이러한부터.
자, 실비는 거래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계약이 끝나야 받습니까? 끝나지 않아도? 거래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거래계약 체결과 뭐하게? 무관하게.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보수하고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개보수 따로, 실비 따로. 더 받지 말라는 것이지, 각각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비 중개보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럼 이제 실 건데 그 전에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분양권 매매는 기납입금 플러스 거의 거래 금액입니다. 분양권은 어떻게 한다?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분양권 어떻게 한다?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거 하나 알고 또 오피스텔 있죠? 주택으로 보는 것은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전용 입식 부엌, 수세지, 화장실, 목욕시설 갖추면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는 0.5. 그 외에는 전부 다 0.5 범위에서 협의.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쉬었다가 협회 들어갈 거예요. 휴식 같습니다.